뭐 스트레인저 띵스도 했었고 네. 이거 마블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이제 와 확실히 유명한 배우분 다르구나. 갑자기 이제 이거면은 못 찍겠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긴 하고 SBA에서 유일하게 불합격 통지를 궁극적으로 합격이 됐지만은 네. 또 이제 앞으로 할 컴퓨터 아트라고 했나요? 네네. 그 메이저에 대해서 네. 알게 된 그 자리였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것 또한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저는 슈퍼바이저를 5년 반 차때 남들 13년 걸리는데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슈퍼바이저를 네네. 찍으신 거네요. 만약에 내가 적어도 같은 포지션이면 네. 내가 이 회사에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네,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뉴욕에서 크래프트 에이프스라는 VFX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찬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금 어떤 포지션을 하고 계세요? 지금 CG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고요. 네, 크래프트 에이프스라는 곳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큰 회사인가요? VFX 업계 중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VFX 벤더 중 한 군데고요. 예를 들면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이런 쇼들의 이제 VFX를 담당해주는 회사. 네. 사실 제가 이제 찬주님을 네. 처음 뵙게 된 거는 유튜브 다른 타 채널의 이제 네.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네. 이제 SBA를 나오셨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입학하시게 된 그 스토리가 너무 네네. 재밌어가지고 네. 일단 그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커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원래 입시를 좀 오래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네. 학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네. 여기저기 다 어플라이를 했었고 대학들도 제 1순위는 SBA였지만 네. 그래도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SBA에서 유일하게 불합격 통지를 받아서 딴 데는 다 합격을 하고요. 네네. 오, 네. 그래서- 그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그죠. 곳인데 거기서만 네. 불합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네. 또 주변 뭐 같이 입시했던 친구들도 합격된 친구들도 있고 네. 한데 해서 이제 학교 측이랑 연락을 많이 했었죠. 고등학교 측이나 이제 네. 저희 원서 담당했던 쪽이나 뭐 네. 여기저기 연락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나중에 봐보니까 학교 성적 중에 하나가 잘못 이제 보내졌던 그래요? 거예요. 아이고, 예. 네, 보통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 네. 중간에 뭐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거라든지 이런 네. 거를 썸머 코스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메이크업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됐던 그래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도 부랴부랴 이제 다시 연락을 취해 주시고 했는데 이제 SBA에서는 그거를 업데이트를 안 해 주시고 그래요? 네. 뭐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는 받았는데 네. 그래도 안 된다 이런 그래요? 식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좀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알던 분이 이제 제 원래는 제 스승님이셨던 네. 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네. SBA가 붙은 줄 알고 네. 근데 이제 SBA 총장님이 한국에 오신다 네. 해서 혹시 거기 무슨 파티 같은 게 있는데 가볼 생각이 있느냐 네. 그래서 전 떨어졌다. 네. 근데 거기 어떻게 가냐? 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그럼 더더욱 한번 가봐라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게 막 입학생들을 위한 파티는 아니고 입학생들을 위한 파티였어요. 그래요? 네, 초청장 뭐 이런 건 따로 없고 네. 그냥 장소만 알려주셨어요. 장소만요. 네. 그래서 네. 갔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입학생들 중에서도 장학금도 받고 좀 이렇게 되게 탑으로 붙은 네. 분들만 오시는 자리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쭈뼛쭈뼛 네. 있었죠.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졸업생 분들, 그러니까 SBA 졸업하셨던 분들이 지금 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 프로모셔너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컴퓨터 아트라는 메이저는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네. 저는 원래는 이제 SBA는 광고 쪽으로 어플라이를 광고 쪽으로. 했었어서 네. 그러니까 영상 광고를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다가 컴퓨터 아트가 딱 나왔는데 네. 막 거기에 제가 그때 당시에 마블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 마블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네. 막 뭐 스파이더맨 막 이런 것들이 오. 쭉쭉 나오니까 네.
놀랬죠. 저도 네. 아 이런 메이저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네. 라는 걸 처음 봤으니까. 네. 그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네. 그분이 혹시 뭐 질문 Q&A 시간 네. 갔는데 네. 질문할 거 없냐 하는데 아무도 뭐 별 얘기가 어, 없었어요. 네네네. 또 한국 분들 되게 조용하시니까. 그쵸. 우리 한국 사람들 질문하는 거 잘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니면 네. 안 되겠다 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총장님한테 제가 사실 여기 떨어진 사람이고 아니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가가가지고 그러니까 1대1 각자 마이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컨퍼런스 있는데. 같은데. 네. 그래요? 네. 몇 명 정도나 있었어요? 한 10명, 15명 정도 그래요? 있었던, 네. 근데 이제 마이크를 잡고서는 네. 용기 있게 질문을 하신 거네요. 네.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총장님도 당황하시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그러면 떨어졌는데 네.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여기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스승님이 얘기할 것도 좀 그렇고 네. 그냥 왔다 그냥 오, 찾아왔다 네네네. 근데 너 온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 측에도 연락을 여러 번 취했는데 네. 이제 안 된다고 했고 근데 혹시나 해서 뭐 포트폴리오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왔는데 혹시 직접 한번 봐주실 수는 없냐 오. 그러고 만약에 내 그쪽에서 봐도 이거는 학교에서 뭐 합당한 그 절차를 한 거다라고 네. 한다면 네. 알겠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네. 여기저기 물어봐도 커렉션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를 오. 제일 좋아한다 네네. 하시면서 그럼 끝나고 따로 보자. 네.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거기 그냥 그 컨퍼런스룸 안에서 그냥 네. 노트북 켜놓고 뭐 네. 이것저것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요? 네. 총장님께 1대1로 네. 학교 성적이랑 뭐 SAT, 토플 뭐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이분들 쭉 보시더니 이거는 좀 내가 봐도 너가 말한 게 다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건 네.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look into it 해보겠다. 네. 그렇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 아마 합격 이메일이 갈 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와, 엄청나네요. 이게 근데 그런 말을 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찾아간 건가요? 아니면 딱 그냥 이 순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냥 제가 spur of the moment에 딱 이렇게 된 건가요? 정말 그냥 즉흥적이었어요. 그냥 진짜요? 사실은 너무 가기 싫었고 네. 그 자리에 그쵸. 네. 네. 또 자존심도 그 어린 마음에 그쵸. 많이 상했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입시 같이 했던 친구들도 네. 얼마나 가고 싶어 했던 학교인지를 아니까 네. 그래도 기회나 한번 가봐라 어. 계속 푸시를 해줬었고 네. 그래서 이제 갔던 거였는데 네. 사실 그냥 갔다가 네. 간 거에만 의미를 두고 오려고 했죠. 네. 사실 그냥 그리고 그리고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 그 통지서를 이미 받아서 비자까지 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딴 데를 갈 생각이었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건 딴 데고 뭐고 네. 이거는 어떻게든 네. 해봐야겠다 네. 해서 그렇게 된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그게. 네 너무 다행이었죠. 네. 그 자리가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총장님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합격이 됐지만은 네. 또 이제 앞으로 할 컴퓨터 아트라고 했나요? 네네. 그 메이저에 대해서 네. 알게 된 그 자리였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총장님도 제 포트폴리오 쭉 보시더니 너 네. 근데 무슨 메이저로 어플라이했다고? 이래서 네. 나 커머셜로 하긴 했었다 애드버타이징으로 네. 그러니까 총장님이 너 포트폴리오가 그쪽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네. 컴퓨터 아트로 해보는 게 어때? 이러셨는데 제가 그때는 좀 겁도 나고 안 네. 해본 쪽이니까 그쵸. 그러면 일단은 그 애드버타이징으로 갔다가 네. 학과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총장님이 좀 코스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아트는 파운데이션 코스가 아예 없고 4년 내내가 메이저 코스라서 이제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너가 한번 생각해보고 네. 괜찮으면 컴퓨터 아트로 가는 게 난 네.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것 또한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그러게요. 네. 진짜 총장님은 해주셔가지고. 총장님이네요. 네. 이게 짧은 시간에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딱 이렇게 네. 조언을 해주는 것도 되게 그죠.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총장님의 한 수 덕분에 네. SV에서 그런 컴퓨터 아트를 전공을 하신 네네. 거죠.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크래프티 에이프스에 계신데 네. 그러면 졸업
졸업을 하시고 바로 크래프티에이프로 들어가신 거세요? 아니요, 제가 졸업하고는 한 반년 내지 1년 가까이는 프리랜스를 했었고요. 그래요. 네. 커머셜 회사도 들어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아예 정직원 스태프로 들어갔던 거는 네. The Molecule이라는 회사였어요. 네네. 네. 그러고서는 그 이직을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하신 건가요? 이직을 한 거는 아니고요. 네. 몰레큘에 제가 한 7년 정도 됐을 때 네. 그 크래프티엡스랑 같이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인수합병이 됐구나. 네, 이렇게 같이 두 회사가. 합쳤어요. 네. 그럼 훨씬 더 규모가 커졌겠네요. 네, 서로 네. 인수합병을 하면서. 네. 저는 완전 이쪽에는 문외한이니까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면은 CG 네. 쪽이시고 네. 또 VFX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네.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비주얼 에펙스, 그러니까 VFX가 비주얼 에펙스인데 네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비주얼 에펙스 안에도 여러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CG가 있고 네. 2D 컴뱅이 있고 컴포지션 하는 팀이 있고 CG 안에도 뭐 트래킹, FX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 팀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있는데 그걸 전체를 통틀어서 네. 비주얼 에펙스라고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CG는 그 안에 이제 네.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죠. 네. 그러면 이제 몰레큘을 들어갔을 때 네.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 CG 중에서도 또 특정 그 군의 일을 하신 건가요? 뉴욕이 또 대부분이 그렇고요. 네. CG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제너럴리스트로 들어가요. 그래요. 이게 이제 서부랑 동부의 차이인데 서부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을 뽑아요. CG 안에도 모델링이라고 있고 네. 리딩이라는 게 있고 뭐 룩뎁 아티스트, 라이팅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라이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라이팅 네. 스페셜리스트를 뽑고 모델링 스페셜리스트 이런 식으로 스페셜리스트를 뽑아서 그래서 이제 좀 서부 쪽 회사들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규모가 네. 커서 여러 네. 명을 뽑는데 이제 동부 쪽은 모델링도 잘하고 룩뎁도 잘하고 라이팅도 잘하고 좀 네. 제너럴리스트지만 그 중에 특정 부분을 더 잘하는 분 이렇게 뽑거든요. 저는 근데 원래 관심 분야도 그랬고 네. 프리랜서를 할 때도 그래서 모델링 쪽을 주로 했었어서 이제 모델링이지만 제너럴리스트로 들어갔어요. 일단 제너럴리스트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CG 아티스트라고 하나요? 처음 그 포지션을.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승진을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제 보통- 아티스트로 하시다가 몇 년 정도 일해야지만 승진을 하고 네, 이렇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주니어, 미드레벨, 시니어 CG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G 리드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CG 숲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네. 이제 CG 숲이 이제 또 회사마다 타이틀이 달라요. 어떤 회사는 Head of CG라고 부르고 어떤 네. 회사는 CG Supervisor라고 부르고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고요. 네.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네. 보통은 주니어가 이제 3년 정도를 겪고 어떤 회사들은 또 미드 레벨이 아예 없고 그냥 그래요? 주니어에서 시니어 이렇게 나누는 곳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시니어는 적어도 한 5, 6년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CG 리드가 한 9년, 10년 차 뭐 이렇게고 리드가 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만큼 좀 경험이 많이 네. 중요시해서 그리고 이제 CG 슈퍼바이저는 보통 한 13년, 15년 차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꽤 이게 슈퍼바이저까지 가려면은 이게 네. 계단을 올라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러면 찬주님은 슈퍼바이저가 되셨는데 지금 몇 년 차이신가요? 저는 어떻게 잘 돼서 네. 저는 슈퍼바이저를 5년 반 차 때 됐어요. 5년 반 차요? 아니 그러면 거의 반 남들 13년 걸리는데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슈퍼바이저를 네네. 찍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 비결은 뭐였나요? 일단은 몰레큘에 있었던 그 환경 덕분에 네. 되게 빨리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좀 네. 동부 쪽 회사들은 프리랜서들한테 릴라이를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스태프를 많이 뽑질 않고 대신에 동부 쪽에 있는 그만큼 프리랜서들이 되게 네.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네, 거의 그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자주 와서 같이 네. 일을 하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도 많이 배웠고
또 그분들은 또 여러 회사의 퍼스펙티브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일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 어리니까 네. 어린데 막 정직원은 몇 명 없고 네. 그 안에서 저 혼자 막 리드하려고 하고 하니까 아. 그분들이 너가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어.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제일 몰레큘에 내가 정직원으로 남아야겠다라고 했던 게 처음 들어갔을 때의 슈퍼바이저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테크니컬적이신 분인데 CG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더 아티스틱하신 분들이 있고 네. 좀 더 테크니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완전 테크니컬하신 분.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이팅 작업을 하는데도 네. 아티스틱하신 분들은 프리지랑 잘 어울리게 이쁘게 만들면 되지라고 네.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이분은 프리지를 몇 시에 찍었냐 며칠 날 몇 시에 찍었을 때 날씨를 다 확인을 해서 빛의 채도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확인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작업을 하시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제 네. 그런 메터드를 통해서 네. 작업을 하시네요. 그러면 사실상 리얼리티에 관련돼서는 틀릴 게 네.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한테 처음에 배웠는데 너무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저희가 가끔 일이 없을 때도 네. 조금 쉴 때도 너 오늘 뭐 배우고 싶어? 너 오. 배워보고 싶었던 거 있어? 나 사실 이거를 할 줄 몰라. 그러면 그래? 네.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어. 막 가르쳐도 주시고 엄청난 은인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회사에 있을 때 매일 가는 게 신났었어요. 그냥 그래요. 그분한테 가는 네. 게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년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로케이션을 옮기게 되셔서 이제 딴 데로 가셨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프리랜스 식으로 CG 수업이 오시긴 했었는데 네. 길게는 못 있으셨고 계속 하다가 저도 그때는 계속 배우는 입장이었죠. 네. 근데 한 번 이제 제가 한 4년 차 때쯤이었을 네. 거예요. CG 수업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제가 아는 그 수업이 해야 되는 그거랑은 좀 너무 다른 방향? 네네. 가셔서 저는 그때 CG 리드일 때고 그러니까 리드랑 원래 숲이랑 부딪힐 때도 있어요. 꽤나.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보통은 같은 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부딪힐 땐 부딪혀야 되는데 보통 숲이랑 리드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숲은 아웃풋 퀄리티를 담당을 하고 네. 이제 클라이언트랑 다른 팀과의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쪽이라면 리드는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 네. 더 실무적인 쪽인데 이제 저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데드라인이랑 파이프라인이랑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하지 않는다. 네. 이 방식이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부딪혔는데 마지막에는 그분이 이제 그냥 좀 시키는 대로 해라. 좀 그냥 잔말 말고 미국 사람도 똑같네요. 네, 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네. I'm your boss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네. 알겠는데 그러면 너가 시키는 대로 할 텐데 네. 이거 만약에 네. 내가 말한 대로 문제가 생기면 네. 너가 책임져라. 그것만 네. 한 가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이 네. 터졌고 아이고. 데드라인 이틀 전에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이고. 그래서 네. 이제 그때 그냥 뭐 달리 방법이 없죠. 그냥 네. 해야죠. 네. 그래서 이틀 동안 거의 뭐 아티스트들 데리고 밤새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회의실에 다 불렀죠. 사장님들, 네. 프로덕션 헤드들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까지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식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적어도 같은 포지션이면 네. 내가 이 회사에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 네. 나는 이 사람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렇다고 회사에서 또 누군가를 바로 이렇게 파이어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쵸. 그건. 네. 그러니까 부분을 나눠서 네. 그분을 그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바꾸고 저를 테크니컬 디렉터로 바꾸고 해서 이제 둘이서 같이 해봐라. 그럼 이래서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슬슬 시작되다가 그분이 얼마 후에 이제 회사를 옮기신다 해서 옮기시고 저는 이제 그때 그냥 전체 슈퍼바이저 됐었죠. 확실히 이게 잘못된 거 봤을 때는 네. 싸워야 되네요. 이게 뭐 네. 아무리 보스다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이게 저 혼자면 모르겠는데 네. 이제 아티스트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 이게 제가 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면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CG 작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그러면 크래프티 에이스하고 이제 몰레큘에서 네. 하셨던 대표작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그 워킹 데드 시퀄로 아, 이제 네. 넷시리라는 드라마 작업을 했었고 네, 스트레인저 띵스도 했었고 네, 그래서 네. 그 포트폴리오 보는데 스트레인저 띵스도 있고 네. 뭐 하우스 오브 카드스도 있고 네. 되게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들이 꽤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드라마 쪽도 많이 하시고 영화 쪽도 이제 아까 마블 되게 네.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마블 영화 작품들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냥 네. 참여 정도 했죠. 네, 많이 메인은 아니고. 네, 되게 그래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옛날에 꿈꿔왔던 그런 거를 직접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는 작업할 때 다 코드명으로 받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영화 제목은 모르고 작업을 들어가는데 네. 이제 딱 마블에서 이 캐릭터인데 네. 아, 그냥 보이니까. 코드명을 봐도 네. 아는구나. 네, 네, 어떤 그냥 캐릭터인지. 촬영본 보고 네. 이거 마블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이제 네. 그러면 이제 CG 작업을 할 때 네. 아까 뭐 코드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뭐 촬영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나요? 아니면 뭘 보고 이 CG 작업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촬영한 거에 입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어떤 장면 같은 경우 풀 CG로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촬영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킹이라고 해서 네.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제 백그라운드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 캐릭터의 어떠한 부분을 바꿔야 된다든지 네. 하면 object tracking이라는 걸 해서 예를 들면 저희 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배우 손에 있는 네. 거는 그냥 핸들만 지어져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카타나 칼을 이렇게 달아야 될 때도 있고 칼을 CG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실제로 액션할 때는 위험하니까 네. 이제 그거를 그러겠네요. 네, CG로 입혀달라 네. 하면 이제 저희는 이 움직임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딴 거에 칼을 만들어서 이제 입혀서 CG 렌더를 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full CG environment를 해야 된다 하면 이제 네. 컨셉 아트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컨셉 아트를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네. 감독님한테 허락 뭐 이제 네. 어프로벌을 받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CG 빌드를 해버리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여기로 옮겨줘 아니면 네. 뭐를 바꿔줘 하면 CG로 바꾸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그쵸. 걸리니까 네. 버젯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DMP 팀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보통 그런 그림 그리는 팀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듣고 컨셉 아트를 만들어서 프리젠트를 여러 개 옵션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하면 그게 어프로벌이 되면 이제 CG 작업을 들어가. 그러면 슈퍼바이저로서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촬영한다 하면은 영화의 감독님이랑 직접적으로 디렉트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다른 그 팀이 있나요? 팀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네. 영화 감독분은 직접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긴 해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좀 큰 영화 작업들 같은 경우는 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도 VFX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어요. 그분은 좀 저희 업계에 이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혹은 저희 업계에 계시다가 옮겨가신 분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보냈을 때 감독이랑 얘기해봤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떨 것 같다 하는 식으로 리뷰하는 형식으로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대본만 그냥 보고 작업을 하실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애니메이션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거의 대본 볼 때 이제 견적 낼 때. 견적 낼 네. 때. 그래서 저희가 프릴램빗을 보낼 때는 네. 이제 보통 스크립트만 보고 네. 스크립트에서 가끔 가다가 또 클라이언트들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어느 VFX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스크립트 네. 보고 알려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네. 프로듀서랑 2D 헤드랑 이제 네. 다 같이 스크립트 읽어보고 이거는 2D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3D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뭐 해가지고 견적을 낸 다음에 그렇구나. 그러면 가끔 가다가는 또 클라이언트 쪽에서 네. 이건 돈이 너무 들 것 같으니까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촬영으로 메꾸자 좀 이런 것도 있고 2D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또 분야예요? 2D 작업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보통 3D 작업이 끝나면 네. 2D가 들어와요. 네. 그게 이제 CG 작업
작업을 하면 또 어느 정도의 리미테이션은 있어요. 아, 왜냐면 프리지를 다루기는 하지만 네. 그 프리지를 직접적으로 마야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데에 네. 컬러 커렉팅이라든지 이렇게 블렌딩 하는 네.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2D 팀이 메꿔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뷰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네. 역할을 한다고 네. 보면 되고요. 아, 또 어떤 때는 예를 들면 그냥 배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배경이 네. 굉장히 먼 배경이고 카메라의 움직임도 없고 네. 퍼스펙티브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그냥 2D에서 이미지 가지고 와서 그냥 어, 넣어버려서 그냥 그런 아, 샷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네. 끝내는 경우가 있죠. 네.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걸 봤을 때 네. 이거는 뭐 CG가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네. CG가 들어간 장면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프랙티컬 이펙트 그러니까 뭐 프랍이라던가 이런 걸로 아, 못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CG 작업으로 그냥 다 메꿔 네. 놔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네. 폭파 장면도 사실은 다 CG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폭발 실제로 하는 걸 찍었는데 네. 거기다 CG를 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그래요. 포리지 네. 받아보면 했잖아. 네. 뭘 더 넣으라고 네. 그럴 네. 때가 있는데 네. 감독들은 이제 아니야 저걸로 약해. 어. 더 막 폭발적으로 네. 보이게 해줘. 더 넣어줘. 이럴 때가 많아서 네. 그럴 때 넣기도 하고요. 네. 거의 이걸 왜 CG로 하지 하는 것들 중에서도 네. 로케이션 관련된 게 많아요. 무슨 쇼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촬영을 거의 다 마이애미에서 했어요. 마지막 에피소드에 얘네가 여행을 가는 네. 내용인데 네. 스위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스위스를 갈 그게 버젯이 안 돼서 네. 거기 어느 산에서 촬영을 하고 네. 스위스처럼 바꿔달라. 아, 진짜요? 그럼 아, 이제 산에 눈 오게끔 만들어주고 네. 눈 넣고 뭐 나무들도 거기 마이애미는 다 야자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나무 바꿔주고 그러겠네.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한 작업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네. 다 바꿔주는 게. 네, 필름 크루들 다 데리고 가야 되면 그쵸. 한 네. 3,400명 되는데 네. 그 버젯이 안 되니까 네. 이제 대신에 이제 저희한테 이거 우리가 최대한 버젯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아, 때는 이제 네. 저희가 그럼 카메라를 웬만하면 락업 시켜놓고 네. 찍으면 2D에서 할 수 있다. 아, 3D 네.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네. 2D로 아. 하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컨설팅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이 네. 있으면 이렇게 트래킹을 해가지고 시야가 네, 변하니까는 재밌네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시면서 드라마 촬영장이나 영화 촬영장도 직접 방문을 하시는 적도 있으세요? 근데 간혹 이제 CG 작업이 이 샷은 네. 굉장히 클 거다. 네. 그러니까 CG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할 때는 갈 때가 있고요. 보통은 근데 2D 슈퍼바이저들이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 왜냐면 그래요? 2D가 장면이 많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2D 슈퍼바이저는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가는 경우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CG 작업이 이거는 막 거의 풀 CG일 거다라는 때는 가죠. 그러면은 뭐 촬영장에서 뭐 재밌는 일화라던가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촬영 가면 스페셜 이펙트랑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스페셜 이펙트라고 하면은 이제 소품 소품. 네. 네. 아니면 거기서 극적인 이렇게 프랙티컬 효과를 내는. 네, 그러니까 막 네. 피 터지고 뭐 이런 거죠. 네네네.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 많이 할수록 그쪽의 버젯을 더 가져가는 거긴 하니까. 아, 그러겠네요. 일을 네. 더 많이 가져갈수록 CG 쪽에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네요. 이렇게 네. CG가 더 많이 가져가면은 버젯이 더 커지니까 이쪽이. 네. 이제 저희는 웬만해서는 크게 막 그렇게 하진 않는데 네. 이건 저희가 고생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거기서 피가 튀는 장면이었는데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면이 네. 뉴스 채널 같은데 네. 이제 배우가 앉아 있다가 어디서 암살을 당하는 어, 장면이었어요. 네네. 이제 정면샷이거든요. 네. 피가 정면으로 이렇게 튀겨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거기서 잘못 뿜으면 네.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네. 아니면 뭐 카메라로 정면을 튀었다든지 아, 네네. 이러면 또 재촬영해야 되고. 아, 그쵸. 근데 감독분들은 웬만하면 배우분들한테 재촬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면 저희는 이제 옆에서 이거는 CG에서 하는 게 낫다. 네. 그냥 트래킹 마커로만 촬영을 해서 아, 네네. 그러면 감독분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피를 튀어달라든지 네. 아니면 피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든지 네네. 그런 거 우리가 다 바꿔줄 수 있다. 네. 근데 스페셜 에펙트는 그럼 리얼리스틱하지 않지 않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찍고 싶다. 계속 이런 식이고. 근데 감독분을 그러면
알려드려야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 버젯이 대충 얼마나 들 거다. 어. 근데 스페셜 이펙트에서 지금 1K에 끝내면 좋지. 네. 근데 저기서 실수해서 네. 재촬영해야 되고 그쵸. 혹은 재촬영을 하기 싫어서 저걸 찍은 상태로 우리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저거를 일일이 손으로 따서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그러겠네요. 돈도 시간도 더 든다. 그러니까 선택은 당신 몫이지만 네. 이런 옵션이 있다. 네. 그리고 알려주면 음. 이제 감독이 이제 저희 편을 들 때도 있고 네. 혹은 이제 거기에 계신 배우분이 네. 그냥 할게. 그래요? 네. 그냥 2번 촬영할게 이거예요? 네, 네. 한 번 트래킹 마커 달고 네. 한 번은 그거 피 튀기는 거 실제 튀기는 걸로 네. 하고 그 뒤에는 너네들 알아서 해. 그냥 난 2번 촬영할게. 그냥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 배우분은 뭐 약간 비싼 배우님이셨나요? 네, 좀 네. 그분이 정말 저도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긴 뭐해서 확실히 유명한 배우분 다르구나 좀 이런 건 있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니까는 네. 그냥 쿨하게 내가 2번 촬영할게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네. 역시 대배우네요. 네. 되게 웃긴 경우도 많아요. 어떤 배우분은 이제 장면 중에 무덤에 이렇게 깊게 해놓고 네. 거기에 이제 위에서 흙을 누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네. 덮는 장면인데 갑자기 이제 이거면은 못 찍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도저히 못 찍겠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네. 이게 배우는 못 찍겠다 하고 네.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긴 하고 갑자기 스턴트를 부를 수도 없고 네. 거기서는 이제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 저나 뭐 스페셜 이펙트나 뭐 VFX나 다 네. 그러는데 그쪽에도 그 스페셜 이펙트도 그날 가지고 온 소품이 뭐냐에 따라 또 그쵸. 다른 거니까 네. 결국에 그러면 스페셜 이펙트도 VFX는 아이디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네요. 너네 뭐 다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 네, 뭐가 없어? 막 이러면 네. 이제 그러면 더미로 찍자. 네. 그냥 포대 같은 거 없냐? 네. 그래서 그거 깔아놓고 네. 포대 좀 초록색으로 칠해줘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시키면 되니까 시키고 가서 우리가 사람을 지금 그 배우분 네. 누워 있는 걸 사진을 좀 찍어 가겠다. 그래서 네. 스캔을 뜨겠다. 네. 그래서 3D 스캔을 떠서 그 배우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위에 이제 흙이 떨어져서 네. 이렇게 리액션 되는 그거를 FX로 작업을 해서 그런 경우는 있었죠. 그 배우분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그분의 물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네. 그분 때문에 지금 그렇죠. 버젯도 이렇게 늘어나고 모든 팀이 지금 그거 회의하는데 촬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회사 와서도 그게 어려운 작업이라서 이제 흙이 막 튀기고 몸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트라우마니까 네.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촬영장 에피소드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되게 급하게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직업의 워라벨이라던가 이런 건 좀 어떤가요? 거의 회사들마다도 다르고 네. 또 저희 VFX가 이제 꼭 영화 드라마 쪽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게임 쪽도 있고 네. 뭐 커머셜 쪽도 있고 그래서 그렇네요. 다 네. 다르긴 한데 저희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버타임이 저희는 무조건 페이가 나가서 물론 또 회사마다 다르긴 해요. 네. 근데 네. 저희는 OT 어프로브가 안 되면 OT 네. 하지 마라 이런 식이라서 그러겠네요. 회사 네. 입장에서는 OT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직원들이 네. 그냥 딱 그 9 to 5나 9 to 6 네. 정도까지만 딱 하면은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OT를 무조건 해야 된다 네. 하면 그 아티스트가 제가 이러한 게 필요해서 OT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데드라인 안에 끝내려면 네. 이러면 이제 제가 들어보고 이거는 진짜 필요하겠다 네. 라든지 하면 이제 프로덕션이랑 얘기를 해서 OT를 어프로브가 됐다 하면 네. 이제 이 친구가 오늘 몇 시간 OT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급한 작업이 들어오면 네. 이제 프로덕션이나 네. 여기 회사에서도 OT고 뭐고 다 해줄 테니까 무조건 끝내줘 이럴 때도 있고 그러면 네. 이제 네. 버젯이 좀 그래도 넉넉하게 있고 네. 뭔가 빨리 해야 될 때는 네네. OT를 상관없이. 네. 그러면 시즌별로 좀 바쁜 게 다른가요? 저희 보통은 여름이 조금 슬로우 타임이 있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보통은 새 쇼들이나 새 영화들 라인업이 보통 네. 봄에 많이 결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촬영 쪽이 여름에 바빠요. 9월, 10월 이때쯤 되면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저희한테 네. 작업이 들어오기 시작을 아. 해서 보통 가을, 겨울, 봄 이렇게가 바쁘고요. 근데 요즘은 또 코비드 지나고 나서는 워낙에 스케줄이 다 들쑥날쑥해져가지고 요즘은 여름에도 지금 바쁜 것 같아요. 하긴 또 요즘 OTT가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같이 여름에는 블록버스터 막 왕창 이렇게 네.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네. 1년 내내 좀 영화도 나오고 네.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저는 이제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짤 같은 걸로 많이 봤는데 네. 특정한 회사는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그 슈퍼히로 영화물 많이 찍는 아, 네네네. 그 회사에서 뭐 지금의 CG와 네. 뭐 15년 전의 CG 네. 뭐 막 초창기 때 네. 이거를 비교해 봤는데 네. 뭐 초창기 때가 막 CG가 훨씬 더 막 되게 네. 괜찮았다 네. 막 이렇게 하는 짤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막 CG의 후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코비드 때 이후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코비드 때문에 네.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요? OTT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네. 컨텐츠는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코비드 시작됐을 때 사실상 코비드 동안 리모트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리모트로 일을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스무스하게 잘 가는지에 따라서 회사들이 많이 나뉘었죠. 그러면서 좀 없어진 회사들도 많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살아남은 회사들은 오히려 독식을 하게 되는 네. 케이스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은 한정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잘하는 아티스트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겠네. 그런데 컨텐츠는 너무 많고 또 컨텐츠 빨리 내고 싶으니까 네. 데드라인들을 다들 이제 타이트하게 잡는 거예요. 그렇구나. 스케줄들. 네. 그래서 전 같으면 뭐 이런 쇼는 내가 봤을 땐 버젯도 다 했고 했는데 한 7, 8개월어치는 할 작업인데?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덕션에서 연락 온 게 이제 네. 이거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없대. 이럴 때도 진짜요? 있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나 들어갈 때 하나만 맞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지금 현재도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5개고 그렇듯이 네.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많이 분산이 되면서 네. 퀄리티도 낮아지는 것도 있고 한 것 네. 같아요. 또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그냥 보면 웬만하면 일단 빨리 릴리즈하는 게 좋으니까 보고 오케이 그냥 가자 네. 가자 이런 식인 것도 많고 네. 네. 그리고 또 OTT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버젯 같은 것도 네. 뭐 이렇게 좀 리스트릭션이 있나요? 아무래도 빨리 뭐 이렇게 제작을 하고 네. 해야 되니까는. 네, 버젯도 좀 최대한 아끼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네.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또 지금 올해부터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올해는 이제 넷플릭스나 여러 회사들도 많이 만드는 것보다 과거처럼 네. 좀 집중해서 진짜 될 만한 네.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자. 그래서 올 초만 해도 또 잠깐 비상이었죠. 갑자기 네. 작업의 수는 줄어들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좀 요즘 추세가 다시 좀 포커스를 더 하자. 컨텐츠 여러 개가 아니라 네. 하나를 만들더라도 더 잘 만들자라는 쪽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다시 퀄리티 쪽으로 가기로 네. 퀄티티보다는. 네. 저번에 잠깐 대화를 했을 때 재밌었던 거는 이름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어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굉장히 이제 2세대의 마지막 액션 스타 같은 그런 느낌의 네네. 배우분의 이제 영화가 나올 때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CG가 안 들어갔다, 네, 뭐 네. 이게 직접 촬영을 했다. 네. 사실은 직접 촬영한 거하고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를 보면은 굉장히 CG가 많이 들어간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왜 좀 요즘 영화 시장에서 이렇게 막 CG가 안 들어갔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한편으로는 전부터 그런 게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나 또 막 아예 이제 트랜스포머 막 아니면 네. 막 이건 무조건 CGI라고 대놓고 보이는 게 아니면 좀 no CGI 이거를 네. 좀 배우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로 더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도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쵸. 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액션에 관련돼서는 안전을 위해서 CG를 아. 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겠네요. 아까 네. 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네. 예. 뭐 어느 건물에서 점프를 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거면 그냥 여기 앞에 이렇게 매트 하나 갈아 네. 잠깐 점프하고 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CG로 그쵸. 리플레이스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우리도 돕기 위해서 하는 네, 건데 좀 그러니까요. 서로 리스펙트하면 좋을 텐데 아. 하는 거는 있죠. 네. 이 업계에서 그래도 몇 년 동안 뉴욕에서 일을 하시고 네. 이제 뭐 깨달으신 거라던가 아니면 이 업계에 좀 들어가고 싶은 네. 후배들을 위해서 네. 어떤 조언 같은 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업계는 재밌어하면 잘 할 수 있는 업계 같아요.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저희는 관찰성이 중요한 직업이라서 예를 들면 자동차 레이싱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네. 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차가 그러겠네요. 움직일 때는 뭐 바퀴가 어떻게 쏠려야 되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네.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캐치업하고 또 그만큼 경험이 되게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네. 해서 보는 거 좋아하고 본인이 이제 와 나는 뭐 영화 보면서 와 저런 거 뭐 어떻게 하는지 되게 관심이 간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하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좀 타이트할 땐 타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아트라는 큰 필드 안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관심 분야에 따라서 어떤 네. 사람은 태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면 그거를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아. 공식을 짜서. 아 그래요? 네. 바람 풍속이 어떻고 그래서 네. 밑에 바닥에 먼지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일어나서 이런 색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그래요? 되기 때문에 아. 단순한 직업은 아니지만 대신에 장점은 정말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리미테이션이 거의 없다는 거 아. 네. 이런 정말 뭐 우주를 만들 때도 있고 네. 뭐 창의력도 요소가 있고 또 기술적인 요소도 필요로 하지만 네, 그만큼 다양한 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취직을 네. 하고 싶어하는 이제 취준생들에게 뭔가 또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막 이런 데 자주 가요. 혹시 네.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포트폴리오 보려고. 네. 근데 아. 항상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 요즘 저희 업계는 특히나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다뤄야 되거나 다룰 수 있는 옵션적인 프로그램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저는 이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고요. 이것도 네. 할 줄 알고요. 저것도 할 줄 알고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저희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네. 제일 기본적인 그 마야라는 프로그램이랑 그 안에 들어가는 아노드나 뭐 V-Ray라는 엔진이라든지 그거에 있어서만이라도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 가능한 건데 조금 더 빨리 혹은 조금 더 쉽게 하려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들은 드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너럴리스트든 뭐든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안에서는 한 가지만큼은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었으면 그래서 뭐 모델링이면 모델링, 네. 라이팅이면 라이팅은 정말 자신 있어요. 모델링은 정말 자신 있어요. 하지만 딴 네. 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 이런 것보다는 네. 혹은 저 모델링만 잘해요 이거보다는 할 줄은 알지만 네. 적어도 저 이거만큼은 제일 잘합니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제일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VFX 업계에서는 네. 뭐 아까 서부와 동부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동부에서 했던 사람이 서부로 가는데 그럼 좀 제약이 있나요? 뭐 제너럴리스트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제너럴리스트니까 오히려 더 서부에서 뭐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저희 회사도 네. 이게 여러 군데 오피스가 있다 보니까 네. 보면 동부 쪽 사람들이 슈퍼바이징이나 리딩을
구분을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제너럴리스트 출신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요. 아, 그렇구나. 대신에 서부 분들은 거의 다 그 세부 팀의 리드를 맡는 걸 잘하세요. 아. 네. 왜냐면 스페셜리스트 분들이다 보니까 모델링 팀의 모델링 리드, 네. 뭐 라이팅 팀의 라이팅 리드 이런 아. 쪽을 굉장히 잘하시고 전체적인 거는 조금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또 그런 면들이 있구나.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혹시 저희가 커버하지 못한 뭐 다른 메시지라던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요즘 그냥 보면 미국에서 VFX를 보는 만큼 네. 한국 VFX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그쵸. 네. 저희 회사 내에서도 네. 오징어 게임이나 막 이런 한국 텔레비전 쇼들 보면 네. 정말 와 한국에 어느 회사가 이런 거 한 거야? 오, 네. 이거 진짜 퀄리티 좋다 어떻게 만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뭐 VFX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알려진 건 아니지만 한국 VFX 업계는 아무래도 여기보다도 더 좀 아직은 관심이나 아니면 이렇게 네.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네. 저도 어찌됐건 영화인 중에 한 명이니까 네, 그쵸. 또 한국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좀 한국 VFX도 조금 더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네, 그러게요. 뭐 한국에서 워낙 요즘 콘텐츠도 유행하는 것도 네.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이게 VFX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막 강조가 돼서 뭐 네. 언론에 나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저도 뭐 네. 접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네요. 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네, 찾아와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영화 얘기, VFX 얘기, CG 얘기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뉴욕에 계시니까 네. 또 종종 뵈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배우들 누구였는지 좀 알아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